전 지금 경복궁에 경회로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근정전 마당을 지나서 저희 뒤로 백악산이 보입니다. 근정전의 서쪽에 있는 문을 통해 나가면은 경회로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문을 통해서 나오면은 멀리 인왕산이 보이고요. 앞에는 현재는 수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이 부근에 세종대왕과 관련 있는 집현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큰 건물은 아니었겠죠. 자, 뒤로 경회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화강암으로 된 돌 기둥 위에 2층으로 된 누각이죠. 네, 굉장히 웅장합니다. 가로가 정면이 한 35m 정도, 그 다음에 측면이 한 29m, 높이가 거의 20m 정도 되니까 굉장히 웅장하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굉장히 정중하고 엄숙한 표정의 건물입니다. 연못 위에 올라와 있고요. 연못 위에 작은 섬 2개와 큰 섬, 이렇게 3개의 섬이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 큰 섬 위에 경회로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건너가기 위해서 멀리 다리가 3개 보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무척 더운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늘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이곳 앞에 모형이 있는데 너무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회로는 현재 국보고 4월부터 10월까지 하루에 4번씩 개방을 합니다만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원도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그래서 밖에서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데 밖에서 보는 것과 실제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안을 들어가시면 2층도 평지가 아니고 안이 3개의 높은 단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처럼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 모습을 가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만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 길을 따라서 궁궐에 굉장히 복잡한 골목처럼 기다란 골목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그런 이제 침전, 편전, 내전 구역이고요. 왼쪽이 휴식 공간인 경회로입니다. 경회로.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가는 다리가 3개 있기 때문에 문이 3개가 있는데 사실은 임금이 전용으로 다니시는 문은 가운데가 아니라 바로 이 앞에 있는 이견문입니다. 이견문. 다리 모양도 다르죠. 보니까 경복궁 들어올 때의 길처럼 3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사진 한 장 딱 카트 찍으신다면은 저기 인왕에 걸려 있는 해와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이 떠오릅니다. 자, 예약을 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약하신 분들이 미리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 그늘에 서 계신데요.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정해진 시간이면 안에서 담당분이 나오셔갖고 예약 명단을 확인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볼 때랑 또 좀 느낌이 다르시죠? 옆에서 볼 때. 우리 한옥은 바라보는 시각,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한옥 건물, 옛 건물을 보게 되면은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든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보시고 앞에서도 보시고. 자, 오른쪽이 자시문이라는 이제 신하들 전용 통로입니다. 이제 왕조사이니까 사실은 들어가기 위한 자기 문이 다 따로 있겠죠. 근데 이렇게 문이 3개 있으면 우리가 흔히 가운데 문을 통해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궁궐에서의 원칙은 무조건 가운데가 아니라 임금이 가장 편하고 빠른 길로 들어가시는 게 원칙입니다. 제일 앞에 있었던 이견문 옆이 바로 임금이 계시던 숙소니까 거기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밖에서 보면 문의 크기도 다릅니다. 문의 모양과 크기도 굉장히 다르고요. 자,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일반인들이 예약해서 들어갈 때는 이 함옥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난 돌기둥과 웅장한 누각, 그리고 다리. 그리고 추념하루에는 이제 잡상이 걸쳐져 있습니다. 네. 보는 방향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러 군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침 굉장히 맑은 날이었어요. 날은 뜨거웠지만 그래서 하늘이 굉장히 파랗게 보이고 멀리 백악산도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3개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너무 더우니까 우선은 전돌이 깔려있는 귀여운 서수. 자, 이름을 잘 모를 때는 보통 상서로운 짐승, 서수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이제 전돌이 깔려 있고요. 네. 이 친구는 또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네. 꼭 용처럼 생기기도 했고
귀팝이 있는 것처럼, 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안에 와서 보시니까 역시 뭡니까? 턱이 약간 올려져 있죠. 그 2층 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둥그런 기둥이 안에 있고, 그다음에 바깥쪽은 네모난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천원지방이라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 지구가 둥근지 알았거든요. 천장에는 이제 단청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하늘은 뭔가 무한하고 땅은 약간 유한하다는 개념에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이런 걸 건축에 담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네모난 기둥, 안쪽은 둥근 기둥을 뒀고요. 뭐 임금님 밥상은 둥그렇게, 신날 밥상은 네모나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옛날 돈 생각해 보시면 둥그렇고 안에 네모나게 구멍을 뚫어놨죠. 상평통보. 그러니까 별거 아닌 동전 하나까지 해도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담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름답죠. 이것을 이렇게 딱 반영돼 비쳐 보이는 저 숲과 섬, 나무, 지붕, 기둥, 이 전체의 아름다움, 이 부드러운 라인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그리고 경이는 하나의 커다란 연못이죠. 네. 연못이니까 당연히 잉어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물을 빼고 청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덜 자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마리가 또 본인의 과실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멀리 보이는 정자는 하향정이라는 정자인데 저것은 조선시대 것은 아니고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짓고 뭐 낚시를 하셨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자, 경복궁 연건일기로 하는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의 기록을 봤더니 이 돌들을 전부 요 근처에 삼청동이라든지 이런 데 돌을, 통돌을 운반해 옵니다. 그 통돌을 가지고 여기 와서 깎았던 거죠. 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부러운 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리 모양을 보시고요. 밑에 다리의 기둥도 네모난 기둥이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려대, 그래서 이제 불을 켠 횃불 이런 것도 올려놓는 곳이고요. 네. 척추선이 예술이네요. 네. 자, 다리의 모양이 평범하죠. 네. 아이고, 이렇게 뭔가 상처가 나고 땜빵이 있는 자국들은 이제 6.25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아주 가슴 아픈 기억, 동족상전의 비극을 겪었던 흔적들입니다. 흔적들. 자, 다리 모양이 다르죠. 가운데가 톡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3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 밖에 현재 수정전이 보이고 있고요. 역시 상상의 동물 서수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문도 다르죠. 자, 뒤로 보이는 것은 경복궁의 사정전과 강명전 구역이고 멀리 근정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계단의 이름이 일출이라고 부릅니다. 일출, 옛사람들이. 그러면 저 서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계단의 이름은 뭘까요? 흔히 일출 그러면 일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해가 막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입, 출입할 때 일입이라고 합니다. 일몰 그러면 왠지 뭔가 부서지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해가 사라지고 부서지는 건 아니죠. 그저 잠깐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일출, 일입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쪽을 부러운 듯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일입입니다. 네. 서쪽 계단, 동쪽 계단. 그래서 동쪽 계단에 가까운 쪽으로 다리가 있어서 그 가까운 길을 통해 들어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VIP들은 노출이 많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선을 빠르게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들 뭐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미국 대통령 사고 나면 제일 먼저 지하로 제일 먼저 빠르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동선을 짧게 가져갑니다. 아름다운 단청이 있습니다. 이제 연 문양도 있고요, 감꽃 문양도 있고 바닥에는 전도랴 그래서 기아를굽지 구웠습니다. 이런 들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 안에만 들어와 있어도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아래층과 저 바깥쪽은 제가 보기엔 적어도 2, 3도 이상 차이 날 것 같아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저 바깥은 굉장히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요. 이 안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둥근 기둥과 네모난 기둥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가운데 24개의 둥근 기둥, 그 주변으로는 24개의 네모난 기둥이 경유를 떠받들고 있고요. 조선 전기에는 이 기둥마다에 전부 용을 새겨져 놨다고 합니다. 용. 엄청나게 화려하게 새겨져 있었겠죠.
그래서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 사신들의 글에 조선에는 하늘에도 용이 있고 땅에도 용이 있고 물속에도 용이 있다. 그래서 조선의 3대 장관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이 기둥에 비친 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조선도 역시 뭡니까 임진왜란을 겪었죠. 그래서 다 불타졌고 현재 보이는 경회로는 다 고종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50여 연진 1860년대에 다 복원을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경회로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네, 경회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경사스러운 만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잔치나 연회의 공간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잘 아는 임금과 그 임금을 잘 보필해서 나라를 끄떡없이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하들과의 만남. 이 얼마나 좋은 만남이에요. 그런 경사스러운 만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회라는 이름은 엄격히 얘기하면 이제 태종 이방원이 이름을 짓습니다. 사실 조선 전기에 처음에 이곳에 아마 경복궁을 짓고 나서 약간의 휴식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작은 형태의 누각이 있었던 걸로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태종 때가 되면은 그 누각이 허물어져서 현재와 같은 규모로 크게 경회를 확장하고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보시는 경회로는 태종 때 지어진 경복궁을 거의 그대로 답습해서 손을 봐서 고종 때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평지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두 개의 턱이 되어 있죠. 안으로 올라오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회로에 대한 누각의 이름은 사실은 태종 이방원이 짓는 거죠. 이방원이 이제 경회로 낙성실 이거 다 지었으니 잔치를 해야 될 텐데 그날 신하들에게 이름 5개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골라봐라 얘들아 했는데 경회만 빼고 나머지 다 놀고 먹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당연히 신하들이 뭘 고르겠어요? 경회를 골랐겠죠. 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마 이렇게 유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름을 경회로 정했으니 예전에 이제 글짓기 장문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경회로에 관한 이 경회에 관한 글을 하나씩 지어라 그랬더니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 바로 태종 이방원 아주 무서운 분이었죠. 왜? 조선의 킬러였잖아요. 정몽주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이고 자기 사돈도 죽이고 자기 처갓집 식구도 다 죽였죠. 그래서 그런 바탕하에서 아마 자유롭게 정치할 수 있게 된 세종이 이런 이야기도 세종대왕의 태평성대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었고, 그런데 이제 글짓기를 지어라 하니까 다들 좋은 얘기 막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태종 이방원의 오른팔이 바로 하륜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경회록이라고 하는 아주 명문을 하나 짓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경사스러운 무늬와 꽃무늬 난간에 있는 그 연봉처럼 생긴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양 하나하나 좀 이따 올라가게 되면 저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지냐면 이렇게 누각을 넓고 크게 만든 것은 나라의 웅장함과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요. 임금이 성이 이렇게 멀리 펴져나간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높이가 거의 20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높게 지은 것은 높은 데 올라갔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너 높은 데 올라갔을 때 높은 자리 있다고 해서 아래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자, 경회로라는 글씨는 편하게 글씨는 조선 초에는 양녕대군이 썼다고 전해지지만 조선 후기에는 신원이라는 분의 글씨로 알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제자이시기도 하셨죠. 굉장히 우리가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보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잔칫날 임금에게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던 나라. 그게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그 임금에게 분명하게 당신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했던 나라죠. 주변을 쭉 돌아보시면은 현재 보이는 모습들과 올라가겠습니다. 자,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지만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위로 나가는 이제 통문이 있고 위에 뭐가 있을까? 밑에는 뭐가 있을까? 이하 이제 시간 맞춰 예약자신 분들이 같이 이제 이곳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고 실내화로 갈아 신고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루 위에 갑자기 멋진 곳이 나타나죠. 마루로 되어 있고 문이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이렇게 방이 또 있죠. 자, 밖에서 본 것처럼 평지가 아니라 한 칸 한 칸 안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죠. 가장 높은 곳에 바로 임금이 계시는 세 칸짜리 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삼재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방 세 개, 방 세 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세 칸짜리 방입니다. 천장에도 특별한 문양들이 또 단청이 되어 있습니다. 문 하나를 더 지나서 바깥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저쪽은 서쪽, 동서남북 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벽이 다 뚫려 있죠. 임금은 사방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다 기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울 것 같지만 겨울엔 저걸 다 내리면 문이 2중 3중으로 방이 만들어집니다. 생각보다 화로 하나만 놓더라도 생각보다 춥지가 않습니다. 멀리 인왕산이 보이고요. 앞쪽으로 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름답죠. 보기에 따라 굉장히 달리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입, 이거 올라오는 계단은 여기서 이제 위를 막아놨네요. 네, 열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문의 경첩이 어디에 달려있나를 보시면 됩니다. 자, 문이 좌우로 경첩이 달려있고 또 하나 경첩이 어디 있냐면 바로 위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 문은 두 개를 합친 다음에 위로 올려서 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걸려져 있는 모양이 바로 저 모양이죠. 그래서 여름 같을 때 바람이 통하게 다 위로 이렇게 걸어서 올려놓으면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아주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고 추울 땐 저걸 다 내리면 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복잡한 한옥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마루. 그냥 가만히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창틀에는 문 기둥 사이에는 낙양각이라는 걸로 예쁘게 시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림 한 장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 한 장씩 쭉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의 그림이 보이고 있죠. 액자가 이렇게 많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바깥으로 이제 종합청사가 보이고 있고요.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궁궐에는 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물 상당히 많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화재입니다. 화재. 불을 막아야 되는 거죠. 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궁궐에서 생각보다 연못과 냇물을 많이 만나지 못하시지만 지금 많이 메꾸고 사라진 거예요. 우물도 굉장히 많이 파고 그 다음에 연못을 굉장히 많이 두고 그 다음에 뇌를 많이 만듭니다. 물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화재입니다. 화재. 이게 다 소나무잖아요. 삐쩍 마른 소나무, 아주 잘 마른 소나무고 안에 송지 그득하죠. 불이 나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바깥으로 이제 수정전이 바라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서 여기를 올려다 볼 때와 밑에서 내려볼 때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제 북쪽을 볼 때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불을 조심했냐면은 경회로를 다 짓고 나서 고종 때는 이곳에 용을 2마리 넣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지금 편액이 있는 자리 저 뒤쪽에 이제 앞쪽이 아니라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지만 바로 경회로라는 편액이 써 있는 자리고요. 정 가운데고 아래를 한번 내려다 볼까요? 무섭습니까? 전체 높이는 한 20m 정도 되고요. 여기 한 10m 조금 가량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볼 때 좀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멀리 보이는 근정전. 요새 건물과 비교하면 요새 건물은 참 스카이라인이 없습니다. 번트가 별로 없죠. 그래서 경회로 연못에 용 2마리를 묻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을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여기 청소를 하면서 2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마리 찾았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고궁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또 한 마리는 뭐 이무기가 됐는지 용이 돼서 날아갔는지 어쨌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훔쳐갔을까요? 어쨌든 기록엔 2마리 넣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실제로 그 기록에 따라서 한 마리는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보는 장면이 굉장히 예쁩니다. 지금 지붕의 선들과 그다음 경에서 내려다보이는 시가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뷰포인트라고 합니다. 어디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 사물이 굉장히 달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래서 볼 때와 위에서 볼 때. 자, 이렇게 보시면 담이 쳐져 있습니다. 담이. 그래서 문이 있는 거겠죠.
자, 조선시대 내내는 사방에 다 담으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곳을 들어보거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담을 이렇게 헐어버린 것은 일제강점기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중요한 공간이 아니고 격화시키는 거죠. 아무나 다니는 공간. 심지어 그때는 저 앞쪽에서 수청전 쪽에서 다리도 나서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경복궁에 침전들이 보이고요.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그리고 나는 건물들. 자, 지붕 굉장히 아름답죠. 아래에 하루 종일 걸어다닐 때는 위에서 바라보이는 저런 마치 드론에서 보는 것 같은 저런 지붕의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걸쇠가 앞에 있고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사실 창에는 전부 다 그물을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시라고 부르는 그물을 쳐놨어요. 예. 그래서 이 그물이 새가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면이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은 이제 그물을 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측면 5칸, 정면 7칸, 그래서 7호, 35, 35칸 건물입니다. 네. 다리. 자, 가운데 관람객들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다리 모양이 이렇게 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목문이고요. 네. 뒤쪽으로는 제일 멀리 보이는 이제 용마루가 없는 건물이 바로 교태전입니다. 교태전. 왼쪽으로 함원전이 있고요. 네. 궁금해하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죠. 네. 보는 방향에 따라 굉장히 달리 보입니다. 네. 경회로 연못은 크게 물이 저절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밑에서 샘솟는 물이 있고요. 그다음 뒤쪽에서 흘러내려와서 참가하게 돼 있는 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 눈에는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낮은 쪽에 남쪽에 그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있어 글로 흘러나가게 돼 있고요. 추녀마루 쪽이니까 이제 선자 부채살을 쫙 펴놓은 것 같은 이런 이제 아름다운 추녀가 안에서 우리가 올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기둥이 되게 복잡하죠. 보이시나요? 시원할까요? 부채살처럼 보이나요? 네. 그래서 보는 방향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마루를 다니다 보면 곳곳이 이렇게 쭉 무슨 문양을 낸 것처럼 되어 있는 자국은 과거에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랐던 70년대 이곳에 카페트를 깔아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이 슬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를 많이 우리가 갈고 했지만 이게 사실 150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 이렇게 큰 건물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대단하죠. 그러나 이 목조 건물은 끊임없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조금씩 훼손이 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지붕도 갈아야 되고 그래서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자, 가운데는 3개의 방이 천지인을 상징하고 있고 그 가운데 방을 중심으로 양쪽으로는 12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12간지 이런 개념을 상징하고 있고요. 아까 보였던 것처럼 들어 올려진 문이 64개예요. 64개. 자, 빙 돌려서 천장으로 올려진 문이 64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의 64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희를 주역의 원리로 지었다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역이라는 게 뭘까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변하는 이치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별이 뜨고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농사는 어떻게 이 모든 변화의 이치를 역이라고 하는 거고 동양은 그 역을 주나라의 역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주나라의 역법, 주역이라고 합니다. 주역. 그래서 주역을 굉장히 소중히 했는데요. 임금이 주역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어려운 주역 공부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임금이 세상이 변하는 이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치를 알고 있어야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 수 있고 삶이나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공간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화려하진 않죠. 사치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수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하지 않다. 임금의 공간이니까 너무 초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용도고요. 자, 처음에 영빈관을 지었던 것은 바로 이 경회로는 영빈관의 용도로 지었습니다. 즉 뭡니까? 외국에 사신이 왔는데 뭔가 근사하게 접대할 곳이 필요한 곳이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출발해서 많은 임금과 신하의 만남의 공간이라든지 잔치의 공간, 또 때로는 과거로 시험을 보는 공간으로도 생각을 했고요. 임금이 직무에 괴롭고 힘들었을 때 이 밖을 나와서 한 번쯤 머리를 식히는 공간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곳 경복궁에서 가장 많은 잔치를 하신 임금은 누굴까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연산군을 떠올립니다. 연산군이 기생들을 데려다가 흥청망청하고 놀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연산군을 떠올리는데요. 실제로 경복궁에서 엄청나게 많은 잔치를 벌이신 임금은 세종대왕이셨어요.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세종대왕은 성군인데. 세종대왕은 신하들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공부 어마어마하게 시키죠. 연구과제 엄청 주고 숙제 많이 주고 일 엄청 시키고 회식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일 시키고 풀어주시고 또 휴가도 자주 보내주시고 당근과 채찍 어떻게 사람들 다스려야 되는지 잘 아실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분이죠. 보시면 이제 북쪽 방향이 북쪽으로는 백악산이 있죠. 저 백악산을 뒤에 두고 경복궁 집을 짓고 앞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잘 보이지 않지만 저쪽 구석에서 물이 내려오고 오는 입출구라고 보통 부릅니다. 물이 들어오는 길이 이제 그 수입구, 물이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저 백악산은 약간 용의 머리처럼 보입니다. 용머리처럼. 옛날 사람들 그래서 고려시대는 백악산을 면악이라고 했어요. 면악. 얼굴처럼 생긴 산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저 백악산을 용의 머리로 본 것 같고요. 그 용의 머리 뒤를 따라 쭉 가게 되면 서울의 북한산을 지나서 백두대간을 지나서 마지막에 백두산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백두산 전기가 흘러서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산을 두고 앞에는 집을 짓고 앞에는 물이 흘러야 되겠죠. 그 앞에 물은 청계천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양정이라는 연못이 보이고 정자가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저것이 조선시대 것이 아니라고 헐어버릴 것이냐 이런 논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헐어버리자 아니다 저 근대 유산이니까 저것 남겨두자 저것도 역사다 이러저런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북쪽으로 나오는 출입문 북쪽이니까 현재는 북쪽 담과 동쪽 담만 있고 서쪽 담과 남쪽 담은 없어져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조선 전기에 이것이 담으로 다 둘러차져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선 전기에 되게 유명한 재상 송강정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송강정철이 강원도 관찰소로 가면서 떠나면서 썼던 글이 관동별곡이죠. 기억나시나요? 관동별곡. 자, 강호의 병이 퍼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팔병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어화성은이야 가디록 망극하다 그랬죠. 아이고 임금이 나에게 지금 그 강원도 관찰사 역할을 줬기 때문에 아이고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고 이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출장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추문 들이다라 경해남문 바라보고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영추문으로 들어왔네요. 그 당시에는 영추문 쪽으로 해서 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보러. 왜냐하면 영추문 쪽에는 이 경북 서쪽에 굉장히 많은 관청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옛 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렇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그런 옛 글을 보면서 용도나 이런 것들을 유추하고 생각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뭘 봤다고요? 경해남문 바라보고 경해남쪽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었을까요? 담이 있어야 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다 막혀있던 신성한 공간이었고, 자 이것을 하대 격화시킨 것은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보이는 정면으로는 저희가 지금은 저 앞쪽에 현재 수정전밖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저 앞으로는 많은 관청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권례각사라고 합니다. 홍문관, 내유원, 예문관 여러 가지 관청들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다 흘려버렸던 거죠. 경복궁은 약 10%만 남기고 다 흘려버렸어요. 10%면 집 10채 중에 9채를 흐른 거죠. 자, 그 10%에서 출발해서 이제 우리가 한 30% 정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원한 과정 속에 있고요. 앞으로도 한 30년간 고종대 수준의 약 한 85에서 90%까지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경복궁을 가면은 경복궁 항상 어디선가 다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세금 잘 내십시오. 네. 낙양각이라고 부르는 이 붓이 금을 박혀 사람들 이쪽 굉장히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본의 여러 군데를 장시간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위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안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달리 보이는 것들은 이건 자꾸 눈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익숙하고 편하고 보고 자 그렇게 해야지만 눈에 익고 바라보기 편해집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보고 또 보고 보였던 거를 또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밑에 난간은 계자 난간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난간이 밑에 이렇게 둘쳐 있는데 다만 나가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이견문이란 임금 출입문, 가운데가 함옥문, 저 뒤쪽이 자시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다리가 3개고 임금의 다리가 가장 넓고
물에는 연꽃이 많으면 좋은데 원래 경회로 굉장히 연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경회로 연꽃이 자라지 않습니다. 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회로 연못에 보시면은 저 구석 쪽에 보면 연꽃이 조금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화분을 통째로 심어 놓은 겁니다. 네, 화분을 통째로. 이상하게 자라질 않아요. 제가 농담삼아 아이들이 좀 이런 걸 연구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보시죠. 어떤 장석, 기물, 이제 새로 된 장식들인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가운데도 있죠. 이렇게 문이 다 닫히지 않게 하는. 그다음에 걸쇠 옆에 연결 고리, 손잡이 고리, 위 모양. 자, 요것이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여름에 위로 싹 올려서 저 앞쪽으로 걸게 되어 있는 거고, 왜 뒤에는 경체 위치를 보니까 들어 올려지게 돼 있죠. 자, 들어 올리는 문의 형태를 따고 있어서 이 들어 올리는 문이 몇 개다? 64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신분제사이기 때문에 안팎, 신분에 따른 자리, 공간, 위계, 의복, 이 모든 것이 서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고.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제사이가 가면. 그래서 이곳 경회로는 단순한 잔치, 연회의 공간이 아니라 그런 하늘을 위해 열심히 뭔가를 고민해왔던 임금과 그 임금을 잘 보필해갈 백성, 신하들과의 만남의 자리, 그런 아름다운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어렵게 예약을 해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생각보다 이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자, 이제 다 내보내고, 자, 보시면 밑에 기둥이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물을 정면에 맞지 않고 이렇게 빗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런 작은 디테일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문 밖을 나가서 이 견물 보시고, 담이 높고, 자, 안에서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떨까? 다시 한번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이제 밖에 나와서 경회로를 바라봅니다. 이제 모형을 지났고요. 네. 또 느낌이 다르시죠? 비율이 이제 10대 7입니다. 위와 아래의 비율이. 그래서 모자를 정중히 눌러 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경회를 또 다시 들어올 기회가 있을까요? 누구나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대신에 광클릭을 하셔야 되겠죠. 앞에 수정전이 자리하고 있고, 원래 이곳은 빽빽하게 많은 관청들이 들어와 있어서 자, 임금의 일을 보필하던 그런 공간이고, 그 공간에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던 공간으로서 임금과 신하의 공간이 함께했던 곳. 네, 바로 그것이 어디다? 경회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싹 비춰지고 풍광이 굉장히 예쁘죠? 다리가 3개 있고. 자, 이 아름다운 경회루, 자, 예약하십시오.